그 시기대에 관계를 하면은 이제 피임 실패할 확률이 있고요. 그럼 피임의 장단점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각각의 피임 방법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여성의 성적 자기 주체성, 자기 결정권이 있어서 내 몸은 내가 챙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임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파트너, 배우자의 반드시 협조가 필요한 방법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공률이 중요한 건데, 자연 피임력도 실제로 뭐 가장 오래된 피임 방법은 자연 피임 방법이고요. 그렇긴 한데 피임 실패율이 높다 이렇게 알고 있죠. 사정하지 않아도 쿠퍼액 속에서 뭐 정자가 있기 때문에 임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알고 있긴 한데, 실제로는 정확하게 제대로 훈련받고 자연 피임으로 했을 때는 실패율이 4%예요. 4%요? 네, 생각보다는 높죠. 네. 근데 의학적으로는 4%라고 하더라도 되게 그게 실패율이 높은 겁니다. 3%가 넘어가면은 이제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하고, 교육받지 않고 그냥 내 스스로만 생각해서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면 실제로 실패율은 27%. 그러니까 사실상은 거의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자연 피임법 중에서 추천하는 거는 모유수유. 우리가 이제 분만을 하고 이제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은 유주분비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생리를 억제합니다. 간혹 경험하신 분도 있을 텐데, 모유수유를 지속하게 되면은 1년 정도도 생리를 연속해서 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잘 하더라도 중간에 한 6개월이나 8개월 수유를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생리가 터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유를 잘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4개월은 완벽하게 자연 피임이 되고요. 6개월 정도까지는 보통은 잘 된다고 보고, 이후에는 생리가 나오진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첫 생리는 언제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이제 피임을 하시라고 하는데, 모유수유법으로 인한 이제 자연 피임은 그래도 효과가 좀 확실하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초체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체크해서 0.3도 이상 변화가 있으면은 배란 전후기 때문에 이제 3, 4일 정도 피임을 하셔라.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내가 생리가 규칙적이다라고 했을 때 요즘 앱으로 많이 하죠. 지난번 생리 날짜 쓰면은 다음번 생리 예정일 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배란일을 예상해서 이때 피해라, 그런 주기법. 그 다음에 이제 질 점액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질 분비물이 우리가 맨날 질염이 없다고 했을 때 동일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자궁 경관이 이제 임신을 위해서 잘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자궁 경관이 바뀌어서 배란일 때는 물처럼 맑고 쭉쭉 들어지는 게 있어서 그걸 아침마다 이제 체크함으로써 할 수는 있고, 요 세 가지 방법을 다 조합해서 할 수는 있는데 역시 실패할 수 있다. 다음 달 생리를 잘 할 거냐는 가봐야지 알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번 달 생리가 하필이면은 안전한 날이었는데 삐끗었겠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원치 않는 임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 얘기하면은 이제 자연 피임법은 모유수유로 인한 자연 피임법 외에는 다른 것들은 이론적으로는 완벽한데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좀 불편하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방법 얘기하면 콘돔 사용했을 때 교육을 좀 받아보신 적 있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성교육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래요. 이게 얼만큼 잘 쓰는지,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정액바지 부분을 비틀어 가지고 끝까지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삽입하다가 사정 직전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처음 발기해서 삽입할 때부터 제대로 착용을 해가지고 사정을 한 이후에도 바로 빼서 뒤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또 가만히 냅두고 그러면 발기가 사라지면서 정액이 새거나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질환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못 빼니까 병원에 와가지고 빼달라, 이물질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콘돔을 잘 썼다라고 했을 때는 실패할 확률이 2%.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자궁경부암뿐만이 아니라 성병까지 예방할 수 있으니까, 설사 내가 피임약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콘돔을 쓰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콘돔의 단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한테 검사 받는 게 아니잖아요. 불 끄고 성관계 하고 있는데 착용하고 왔어 하면 끝이지, 자기 잘 착용했나 안 했나 우리 한번 검사해 봅시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실패할 확률이 조금은 있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는 보완적인 방법으로 해달라고 하는 건 좋고, 내가 설사 피임약을 먹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단독으로만 쓰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미돔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정식 수입은 되진 않는데 여성용 콘돔, 내 스스로 내가 끼는 거예요. 끼고는 한 달 동안 끼고 있다가 생리 때 빼버리고. 여성용 콘돔도 있어요? 예,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아름아름 쓰시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단점이 성공률이 콘돔보다 조금 떨어져요. 콘돔은 게다가 한 번 쓰고 바로 버리잖아요. 이건 또 이제 이물질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간혹 어떤 분들은 넣어놓은 거를 깜빡 잊고 예. 몇 달 동안 생리를 안 해요. 예? 무슨 말씀? 그럴 수 임신이에요? 그래서 왔는데 깜짝 놀래죠. 이물질이 있었어요. 빼드리긴 하는데 본인이 넣었다는 걸 진짜로 깜빡 잊고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간혹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루프. 이제 실제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산부인과에 오셔서 산부인과 안에서 상담하고 직접 시술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요 전까지는 이제 개인이 선택하는 거고 지금 하는 이제 루프나 임플라논 같은 경우는 병원에 와서 시술을 하는 건데 자궁 내 피임 장치, 자궁 안에다 넣어놓는 건데 옛날에는 이제 구리 루프, 금속으로 된 제품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능성 루프라고 해가지고 호르몬이 들어있는 이제 미레나로 대표되는 이제 기능성 루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하시면은 편하고 비용이 조금 비싸고 한번 시술할 때 조금 통증이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장점은 5년 동안 쓰게 됩니다. 통증이나 부작용 크지 않나요? 환자분이 생각하는 안전은 그 어떤 부작용도 단 한 개도 생기지 않는 거. 근데 의사가 생각하는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부작용이 A부터 Z까지 다 예상이 가능하고요. 뭐 30년 썼는데 당신 같은 부작용은 처음 봐요. 이런 건 아니고 다 예상이 가능하고 만약에 생겼다고 하면은 우리 그 부작용 어떡하죠?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부작용일 때는 이렇게 대처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작용일 때는 안 되겠습니다. 빼버리면 됩니다. 이런 식의 대책이 있는 거는 바로 안전하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루프도 받은 갖가지 부작용은 있습니다. 근데 비교적 조절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가장 흔하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이제 질출혈. 생리 때가 아닌데 부정기적으로 질출혈이 있는다든지 얘도 호르몬이긴 하기 때문에 살이 좀 찐다든지 실제 살이 쪄서 찐다기보다는 이제 수분 저류로 인한 부종인데요. 왜냐면 이제 여성 호르몬도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이제 생산 과정 중에 전구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이때 부작용으로 인한 살이 찐 거는 제거하면은 이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제거했는데도 살찌는 게 호전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살찐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거죠. 그렇죠. 본인한테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단순 피임만 한다고 하면은 뭐 다른 방법이랑 뭐 대동소이하니까 전인한테 맞는 거 하세요라고 하겠는데 실제로는 피임 플러스 외에도 추가적인 그 장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생리량이 극단적으로 줄어듭니다. 생리통도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나 폐경됐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활동하기도 편하고 이제 사실은 생리는 건강한 여성의 상징이긴 하지만 막상 생리가 왔을 때는 좀 불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게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생리 기간이 하루에서 이틀, 양이 동전 한두 개, 라이너 한 장에서 2장 으로 끝나버리니까 뭐 얘가 뭐 요즘 뭐 수영 좋아한다든지 뭐 잠수 스쿠버 다이빙 좋아한다 아니면 뭐 야외 활동 익스트림 좋아한다 뭐 전혀 제한이 없죠.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좋고요. 이제 빼면은 5년 쓴다고 그랬는데 다 쓰고 만족하면 교체해도 되고 중간에 사용하다가 임신하고 싶어요. 그럼 빼면 바로 다음 달 첫 생리만 확인하면은 뭐 내가 한 3, 4년 썼다고 해서 6개월 정도 임신을 못하는 기간이 있는 그런 게 전혀 없고요. 잔류 효과가 없이 바로 다음 달부터 임신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플라논이라고 해서 팔에다 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사용 기간이 3년인데 효과로는 그러니까 영구 피임을 제외한 나머지 피임법 중에서는 성공률로는 가장 좋은데 가장 좋다고 해도 두 번째로 좋은 거랑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고요. 3년 쓰고 교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샤하나 주사라고 해가지고 주사를 3개월마다 한 번씩 맞게 되는데 호르몬 주사인데 생리도 좀 줄어들게 되고 이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해외를 간다든지 뭐 공부를 한다든지 몇몇 특수한 경우에 하는 건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까 다른 것들은 이제 피임을 끝내면은 바로 다음 달 첫 생리만 확인하면은 임신이 가능한데 샤하나 주사 같은 경우는 연속해서 쭉 오래 맞다고 하면은 끊었다고 했을 때 바로 다음 달 생리가 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억제돼 가지고 3, 4개월 뭐 심하면 6개월까지 생리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임신을 바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땐 그 부분은 좀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길었죠. 마지막으로 영구 피임, 팔관 묶는 영구 피임. 예전에는 배꼽 수술이라고 많이 했죠. 그거나 아니면은 이제 정관 수술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배꼽 수술은 잘 하지 않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많이 했거든요. 정부 시책에서도 이제 거의 무료로 하다시피 하고 이제 인구보건협회라든지 건강관리협회 와가지고 하시면은 뭐 그거 확인증 받아가지고 뭐 입주권도 따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한 시즌도 안 돼가지고 이제 불임이 문제이긴 한데 그거보다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힘듭니다. 이유는 이제 배꼽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비급여이고 마취를 해야 되고 이제 너무 침습적이기 때문에 이제 단순 그거 목적으로는 시행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제왕절개를 했다,
근데 이제 둘째, 셋째 나서 더 이상 낳고 싶지 않아요. 혹은 이제 분만이 다 끝났는데 근종 수술이라든지 자궁 난소 수술할 때 한 김에 같이 피임하고 싶어요라고 할 때는 시술할 수 있고요. 단독으로는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관 수술은 여전히 많이 하고 있죠. 되게 보면은 셋째 이상 낳으신 분들은 거의 알아서 가서 조용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성공하긴 하는데 비교적 비용도 저렴하고 간단하니까 외래에서 수술할 수는 있는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만약에 뭐 이혼을 했다든지 다시 아기를 낳고 싶다면 복원을 하는 수는데 복원율이 한 50%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원을 했어도 정자는 나와도 이제 항정 장체가 생겨가지고 임신 성공률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간혹 그런 얘기하죠. 편히 가서 조용히 가서 정관 수술하고 왔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없으니까 배우자가 어디 가서 했느냐 해가지고 이제 가정 불화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체 이신비는 놀라워 묶었어도 다시 붙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묶었어도 16에서 18회 정도의 완벽한 사정을 해야지 그 관에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정자가 다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기대에 관계를 하면은 이제 피임 실패할 확률이 있고요. 시술을 하고 그냥 시술 잘 됐나 보다 끝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2-3달 지난 다음에 오셔가지고 반드시 정액 검사를 해가지고, 정액은 양은 변하지 않거든요. 정관 수술을 했다고 해서. 근데 그 안에 정액 속에 정자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관을 이제 제대로 찝었으면 남아있는 정자가 있나 없나를 거기까지 해야지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데, 그런 걸 모르시기 때문에 AS 부분에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는 뭐 실패해서 임신했다는데 이제 뭐 영구 피임은 뭐 알다시피 이제 가장 성공률은 높으니까 그렇습니다.